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도덕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자녀들의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경영 일선에선 완전히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씨는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일단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전무가 무늬만 사퇴 모양새를 취했다가 언젠가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언니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례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가 3년여 뒤에 슬그머니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거세지는 비판 여론 속에 관세청,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방위 조사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조 회장의 아들 역시 과거 폭행의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습니다. 경영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조 씨 일가는 당장 대한항공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최근엔 조 회장 일가가 미국 별장에 고가 가구를 밀반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문제나 안하 무인격 사건으로 경영권을 박탈하는 게 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조 회장 일가가 자발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사법제도의 문제점들을 해서부터 해가지고 노동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는 4일쯤 서울에서 촛불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이 이 문제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연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진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겐 이 액수만큼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준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매월 꾸준히 나오는 공적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큰 편이었습니다. 자산, 가족관계, 건강 상태 할 것 없이 연금을 받는 노인이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삶의 질 만족도에서 20점 넘게 높게 나온 겁니다. 2014년 처음 생긴 기초연금은 실제 심각한 노인 빈곤을 다소나마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뒤 노인 상대 빈곤율은 5.1% 떨어졌고 노인 빈곤 지표 역시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월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9월부터 25만 원, 2021년엔 30만 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함께 받는 40만 명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지만 정작 인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탓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일반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장 어려운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동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증가하는 역진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 납부액에 관계없이 받는 사실상 무상복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급자들의 기초생계비를 깎다 보니 최하층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맺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출연자들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막거나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을 넘긴 금액을 물게 하는 조항이 고쳐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데뷔에 성공했지만 인기를 끌지 못한 연습생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과 함께 남녀 각각 9인조 팀을 이뤄 대결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맺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갑질 조항을 적발했습니다. 더 유닛 출연자들은 원칙적으로 KBS가 요청하면 이 방송 외 다른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고 다른 방송사 출연을 비롯한 연예 활동이 금지됐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효로 봤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의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연예인이 임의로 계약을 깨버렸을 때 사업자가 애초 정해진 금액인 3천만 원을 넘겨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용자가 대금 지급, 수익 배분이 끝나는 순간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습생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연습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도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들을 면책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출연자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도 소속사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직접 알리게 했습니다. 이어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스스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 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분기 실업 크레딧 신청자는 12만 8,9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실업자 수가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의 악화 때문으로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KB국민, 신한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총 538조 3천여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1,685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숨고르기에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주춤했지만 개인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적자내다 갑자기 조단위 이익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야기인데요. 2년 전 넘어갔던 회계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분식이란 결론을 내리고 삼성이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제약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정한 삼성은 2011년 미국의 이 분야 유명 기업 바이오젠과 합작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의 지분은 15%였지만 49.9%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삼성은 이 매수권을 근거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배권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에 지분 가치를 취득 원가 대신 시장가로 평가해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금 유입 없이 회계상으로만 생긴 이익이 4조 5천억 원. 영업적자 속에서 상장을 추진 중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 9천억 원 흑자 기업이 됐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이 문제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리도 통과했고 회계 기준도 따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제시된 법과 기준에 따라서 분명하게 했고. 하지만 금감원은 물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금감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시 2015년에 특정 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볼 만한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의적 분식이냐, 정상적 회계 처리냐. 결론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도서관 하면 책상에 앉아 책만 읽는 딱딱한 분위기가 연상됩니다. 하지만 눕거나 앉아서 책을 보거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공원 같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바닥에 누워 책을 봅니다. 푹신푹신한 쿠션에 앉거나 해먹에 누워 책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장 사이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거나 집놀이, 부록 쌓기에 열중인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책을 읽고 뛰어놀며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용인 국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재밌는 책도 많고 푹신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기서 놀 수도 있어서 좋아해요. 이 도서관에 오면 독서는 기본이고 연극, 음악, 미술 등 8가지 테마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놀면서 책을 보는 재미있는 도서관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이 연일 10,000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한 자세로 책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책하고 접목해서 미술 활동이나 연극 활동이나 음악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종합운동장 부대 시설을 활용한 겁니다. 넓은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연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책만 읽는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놀고 먹고 책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놀이공원에 놀러 간 것처럼 온종일 머물며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 같은 용인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지표상 물가가 별로 안 올라도 자주 쓰는 물건이 급등하면 체감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7개월째 1%대인데 농산물과 외식비가 크게 올라 서민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4월 대비 1.6%, 연초보다 높아졌지만 7개월째 1%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서비스 가격이 뛰면서 서민 가계를 압박한 겁니다. 농산물은 8.9% 급등해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 중 신선 채소는 8.5% 올라 폭염과 가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 파종기 나쁜 날씨 탓에 수확과 저장 물량이 줄어든 감자는 76.9%나 폭등하며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고춧가루가 43.1%, 쌀이 30.2%나 급등했습니다. 연초부터 오름세를 보이던 외식비는 지난달에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2.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재료 가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었습니다.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 제품값도 3.8% 뛰었는데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추가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가격 급등 품목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석유류 가격 강세에 외식가 무더기 인상까지 겹쳐 물가 지표는 안정적인데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하는 현상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영양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삼은 급식 뒷거래에 최고 해고 징계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이른바 급식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서 공정거래위가 적발한 식품업체들의 급식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서울권 초중고교 560곳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영양교사나 영양사 34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10곳 중 6곳입니다. 급식 재료를 납품시켜주는 대가로 상품권을 받거나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받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3명에 대해 해당 학교에 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을 받은 22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을, 200여 명에게는 감봉과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주도록 했습니다. 모두 김영란법 시행 이전 사례들에 내려진 이례적인 강력 조치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도 비위행위나 금품 수수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비리 척결 차원에서 엄격한 신분상 조치를. 교육청은 또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미 퇴직을 했더라도 일단 100만 원 이상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난 8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30일 유명 구두 회사 텐디에 50여 명의 남성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평범한 회사의 불청객을 자처했던 걸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구두 회사에 들이닥친 남성들이라 이 영문을 알 수가 없는데요. 혹시 구두 품질에 실망한 소비자들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요. 이들은 바로 이 회사의 구두를 만드는 재화공들이었습니다. 재화공이라면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재화공들이 회사에 온 건가요? 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구두 공인비를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재화공의 공인비가 얼마길래 올려달라고 회사에까지 찾아온 건가요? 네, 현재 재화공의 공인비는 20만 원짜리 구두 한 족당 6,500원을, 이 40만 원짜리 구두는 한 족당 7,000원을 받는데요. 문제는 구두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작업이 까다로운 구두의 경우 한 족당 만드는 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재화공들은 단순 노동직이 아니라 엄연히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 기술자들인데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일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화공들의 경우 회사에 속한 정규직이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인데요.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택배기사나 판매원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쉽게 말하면 월급 개념이 아닌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다는 거죠. 네, 재화공까지 특수고용직 노동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제점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재화공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4대 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화공의 경우 하루 14시간 넘게 좁은 공간에서 작은 구두를 만지기 때문에 이 디스크나 팔관절이 닳는 신체적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연차가 없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출근을 못하면 그날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날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참으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구두를 만드는 건 오랜 시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직업병도 많을 텐데 산재 혜택도 받지 못한다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재화공의 경우 단순히 개인 사업자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이 원청에서 다시 하청업체를 거쳐 공인비를 받기 때문에 돌아오는 공인비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특수공임의 추가 공인비 역시 없어져서 재화공들의 사정은 더 열악해졌다고 합니다. 구두 앞코에 새로 된 장식을 대는 등의 까다로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수공임은 시간이 일반 작업보다 많이 걸리지만 그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겨우 작업을 마쳐도 소비자가 신다가 밑창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 구두로 환불하게 되면 그에 대한 구두 전액의 비용이 재화공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재화공의 작업 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줄 몰랐습니다. 7, 80년대엔 재화공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악한 상황이 된 건가요? 네, 이 재화공의 처우가 열악해진 건 IMF 위기가 찾아온 직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신분이었지만 대부분 회사의 권유로 특수고용직 전환을 하게 된 건데요. 이후 이 4대 보험이나 정규직으로서의 보호를 못 받고 줄곧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지난해 2월 텐디에서 재화공으로 일하다가 2000년대 초반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퇴직 재화공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른 회사의 재화공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다른 회사의 재화공도 상황은 비슷하거나 더 나쁘다고 합니다. 한 족당 공인비가 불과 6,000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화공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1시간에 가까이 걸리는 이 고도의 작업에 공인비가 6,000원이라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현재 재화공들이 요구하는 공인비는 얼마인가요? 네, 현재 공인비에서
2,000원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회사 제야공의 공인비는 8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좋은 구두를 신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구두를 만드는 건 바로 제화공의 몫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열악해지는 듯합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제화공들의 기술에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